서비스 매너 실습 14주차 2강 강의 진행합니다. 이번 강의는 1학기 학습 과정 총 정리하는 1강에서는 서양 음식 서비스 교재 11장에 해당하는 내용 모두 마쳤고요. 2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1학기 학습 과정, 그다음에 NCS 기준에 의한 학습 목표 우리가 달성했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 리뷰해보고 종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양 음식 서비스 1강에서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리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기 서비스 매너 실습은 서양 음식 서비스 기본 과정에 대하여 주로 많이 다루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 2학기 동양 음식 서비스 과정까지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양 음식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외식 산업에서 레스토랑 경영은 이 동양에 대한 어떤 동양식의 어떤 서비스 방식도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동양 음식의 서비스 방식도 서양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즉 웨스턴 푸드의 서비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빙하는 방식, 그다음 서빙하는 절차, 거기 서빙할 때 필요한 에티켓과 매너에 대한 부분도 모두 서양식 서비스 절차를 많이 수용을 해서 동양식 서비스에 접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그 14주차 1강까지 했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린다면 자, 테이블 세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청소 및 환경 정리, 그 다음에 식탁 위치 고정, 그 다음에 테이블 크로스, 랩킨, 센터피스, 그 다음에 커트러리, 식기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세팅할 때 세팅 절차와 기본 원칙, 손님 앞에서의 세팅하기 등등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훈련을 못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의 입장, 식음료 서비스, 정사 및 환송 서비스로 구분하였고 고객의 입장은 환영하기, 그 다음에 인사하기, 자리 안내, 작석 서비스, 보관 서비스까지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 부분에서는요. 주문받기, 그리고 주문받는 동안 냅킨 서비스, 냅킨 서비스는 고객의 오른쪽에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음료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서빙한다 그랬죠. 음료는 애프리티프 또는 워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와인 서비스가 있겠죠. 자, 수프 서비스는 수프볼에 담아서 서빙할 때는 오른쪽, 그리고 수프 추린, 수프를 담아 놓은 용기로 해가지고 서빙할 때는 왼쪽 좌측에서 오른손을 이용해 가지고 서빙한다는 것. 샐러드 서비스는 똑같이 샐러드 보울에 서빙할 때는 오른쪽, 그리고 드레싱 서비스를 이어질 때는 고객의 좌측에서 이행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음식 서비스는 오른쪽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혹시 소스를 별도로 서빙할 때는 고객의 좌측에서 이루어진다. 자, 빈 접시 치우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남는 음식이나 또는 식기류 등을 같은 사이즈,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로 구분하여 치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커트리는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다음에 남는 음식은 고객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정리하면서 테이블 클리너로 깨끗하게 정리정돈한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자, 뜨거운 음료 서비스 들어갈 때 주의할 점은 뜨거운 용기에 담아서 서빙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계산 서비스와 환송하면서 계산 서비스, 계산 데스크, 계좌 데스크까지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동안 고객께서 편안하게 식사가 하셨는지 불편한 게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환송할 때 고객께서 다시
올 수 있도록 최경례 인사를 하는데, 최경례 인사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꼭 아이 컨택을 하고 최경례의 예법으로서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었던 1학기 내용들 다시 한번 리뷰하고 학습 목표 저희가 달성했는지, 그리고 학습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는 저희는 장안대학교 외식산업학과의 목표는요, 글로벌 외식산업 전문가입니다. 외식산업 전문가인데 글로벌 외식산업 전문가다. 자, 수업 목표는 고객 접객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식음료 서비스 전문가로 계획을 세웠고요. 진행 목표는 학자가 희망하는 전공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훈련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대분류로 보게 되면 음식 서비스에서 중분류는 식음료, 조리와 서비스로 구분이 되고, 자, 여러분 이제 식음료 서비스는 우리가 식음료 접객, 그 다음에 소믈리에, 바리스타, 바텐더 영역까지 이 학습 내용에 포함되고 있다 보시겠고요. 자, 조리 전공하는 경우는 조리 전공자는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 식음료 서비스에 적합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구성은 교육과정의 구성은요, 식음료 서비스 전문가 및 전공 분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업의 내용은 현장 식음료 서비스 실무 훈련 및 취업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식음료 서비스 실무는 1학기 때 기본 자세와 인사 태도, 서비스 실무, 테이블 세팅까지 기획하고 있고, 2학기에서는 서양 음식 서비스, 동양 음식 서비스, 기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학습의 진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가서 서양 음식 서비스까지 현재 저희가 진도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여러분들하고 이제 서비스 실무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2학기 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대면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 충분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과정은 1학기 때는 이력서 작성과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계획을 해왔고, 또 학습 과제로 여러분들이 제출하셨죠. 자, 2학기 때는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복장과 자세, 그 다음에 자기소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 등등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NCS 기반 학습 내용이다 보니까 능력 단위가 총 10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처음에 식음료 영업을 준비, 그 다음에 예약 관리, 환영환송 인사하기, 그 다음에 식음료 주문, 음료 서비스, 음식 서비스, 식음료 영업장 마감. 이 식음료 영업장 마감은 이제 계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그 내용이 좀 하나 포함되어 있고, 식음료 영업장 위생안전관리, 그다음에 식음료 고객관리, 식음료 영업장 관리 등등이 이제 주요 학습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식음료 영업장의 위생 안전 관리는 개인 위생 안전 관리에 대하여 저희가 학습을 하였고요. 영업장 관리에 대해서는 고객 관리와 영업장 관리에 대해서는 주문 서비스에서 일부 다뤘고, 영업장 관리 부분은 2학기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학기 때에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들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음료 영업 준비는 이제 테이블 세팅하기와 스테이션 준비하기, 영업장 점검하기인데요. 능력 수준은 이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영업장 예약 관리는 예약 받기와 메뉴 추천이 있는데 능력 단위 3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 수준은 1수준부터 총 8수준까지가 있는데요. 저희 1학기 학습 목표는 3수준과 4수준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영안소에서 인사하기, 안내하기, 계산하기도
계획하였고요. 자, 식음료 서비스 수준은 추천하기와 주문받기가 있는데 3수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음료 서비스는 음료 재료 준비와 제조하기, 그 다음에 음료 제공하기가 있는데 이 제조하기는 식음료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주장학 관리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료 제조하기 부분은 저희 과정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식 서비스인데요. 음식을 제공하기, 그다음에 테이블 상황 점검하기 등등이 해당이 되어 있고요. 음식 서비스의 중요한 것은 고객의 우측에서 음식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덜어드리거나 또는 제공하는 거에서 밀착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덜어주고, 그 다음에 드레싱 서비스 같은 경우 전부 고객의 좌측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주문받기도 고객의 좌측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 식음료 영업장 마감해서 영업장 정리하기, 일 재고 점검하기, 영업장 마감하기 등등은 2학기 내용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영업장 정리하기는 이제 테이블 정돈까지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음료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는 개인위생관리인데요. 개인위생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개인의 여러분에 대한 용모, 복장, 그 다음에 개인위생 중에서도 손톱,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용모에서도 보게 되면 뭐 수염이나 또는 뭐 개인위생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설위생관리에서는 커트롤이 고객하고 직접 구강을 통해서 밀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안전하게 여러분이 관리하기 위해서 손 장갑을 끼고서 만져야 되겠고, 글라스는 3분의 1 하단에서 만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는 손가락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트러리는 어떻게 돼요? 고객의 손잡이를 그 입에 구강이 되는 부분은 절대로 만지지 않고 손잡이 위에서 만들어지도록 하고, 또 지문이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객 관리에서 고객 기호 파악과 의견 접수, 불평 처리, 관계 유지 등등은 이제 3수준과 4수준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2학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음료 영업장 관리에서 직원 관리와 영업 계획 수립하기, 그 다음에 매출 손익 관리는 2학기에서 다룰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레스토랑 경영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먼저 그 식음료 서비스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비스인의 용모 보도록 하겠는데요. 복장은 이제 단정하고 깨끗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김이나 얼룩이 없고 깨끗이 세탁한 후 반드시 다림질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스커트 및 블라우스는 솔기에 실밥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번 조회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되겠죠. 단추가 떨어졌는지. 자, 그리고 스타킹은 커피색이나 살색 정도로 착용하고 여분의 스타킹을 반드시 준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양말은 의상과 같은 색으로 하나, 보통 여성의 경우는 백색 양말을 착용하고 남성의 경우는 검정색이 기본. 자, 명찰은 복장 규정의 일부이고 항상 부착하며 명찰을 부착하시면 군말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명찰은 기업과 본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고의적인 훼손이나 분실이 해서도 안 되고요. 닳거나 깨어진 명찰은 이름을 알 수가 없으므로 즉시 교환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발은 머리를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고요. 여성의 경우 뒷머리 길이는 목깃에 닿지 않는 길이를 유지하며, 남성의 경우는 옆머리가 뒤를 덮지 않도록 유지하고요.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도록, 옆머리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크고 화려하거나 컬러가 있는 핀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유행에 민감한 머리형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머리는 반드시 묶어서 옷깃에 닿지 않는 위치로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서 보게 되면 턱 수염과 콧 수염은 기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화장은 밝고 자연스러워하며 너무 진한 화장은 피합니다. 최근에 턱수염 중에 일부 그 유럽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턱수염이 그 레스토랑으로 좀 특징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턱수염이 기른다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화장, 자연스러운 색상이야 하며 인조 속눈썹은 금합니다. 윤인한 립스틱 같은 또는 짙은 색의 루즈는 피하도록 하고 얇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향이 강한 향수 피하도록 합니다. 자, 구강과 손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무 전 반드시 입냄새를 제거하고 구강 상태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개인위생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손과 손톱은 항상 깨끗하게 하며 손톱은 짧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 손을 자주 닦은 후에는 스킨 로션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메뉴권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 합니다. 자,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손톱에 이렇게 그 네일 아트라 그러죠. 네일 아트 좀 눈에 띄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이런 그 레스토랑에서는요. 이 부분은 삼가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구독. 매일 손질하여 깨끗하게 하고 빛이 나고 근무 시 사용하는 구두는요. 출퇴근 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무의 용도로는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 신발을 벗어는 안 되고 오랫동안 서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발이 편하고 굽이 지나치게 높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굽이 닳거나 벗겨진 것은 수선하여 신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액세서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반지, 팔찌, 체인링 액세서리는 사용은요. 착용 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걸이도 유니폼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금하도록 하고요. 시계는 작고 단정한 것을 허용하나 주방 서비스에는요. 착용은 금합니다. 자, 서비스의 표정 관리 보도록 할게요. 표정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미소가 있는 얼굴은 상대를 편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며 호감 가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마음을 즐겁게 하도록 하죠. 자, 호감 인상. 얼굴의 얼은요, 영혼을 타고 부른 통로라고 합니다. 즉, 얼굴은 나의 영혼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은요, 타인을 향한 배려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간은 복이 들어온 입구라고 하고요. 미간에서 콧등까지를 복이 내려오는 길, 입꼬리를 복을 담는 그릇으로. 자, 미소 만들기. 미소가 있는 얼굴은요, 좋은 첫인상을 상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므로 처음 만남을 소중히 해야겠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2, 3초가 적당했고요. 적어도 7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결정된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처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미소 만들기에서 스마일 얼굴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요. 눈과 입으로 웃는 것이고 하지만 웃는 얼굴이 부자연스러웠을 때 느껴질 때는요. 눈은 웃는데 입은 웃지 않는다든가 혹은 입은 웃는데 눈은 웃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능동적인 스마일 웃음, 구각으로 웃는 미소에 약한 사람은요. 스스로 구각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긴장을 푼 얼굴이 기본이고 긴장을 푼 얼굴에서 작게 웃는 얼굴, 긴장을 푼 얼굴, 보통이 웃는 얼굴, 긴장을 푼 얼굴, 그리고 크게 웃는 얼굴 순으로 연습을 합니다. 자, 웃는 얼굴을 만들 때 양쪽 구각을요, 눈 앞으로 당기고요.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도록 훈련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인사법에 대해서도 학습했죠. 자, 인사법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정중례, 그 다음에 보통례, 목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중례는 시선을 고객의 발끝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보통례는 발에서부터 1.5m 정도, 그 다음에 목례는 발에서 3m 정도 전방까지 시선을 두고 이제 허리를 숙이는 거죠. 인사 속도는 하나, 둘에 구부리고요. 정중례는요. 셋에 멈추며 넷, 다섯으로 이제 피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멈추고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핀다는 거죠. 보통내는 하나, 둘, 셋입니다. 그래서 구부리고 멈추고 펴고 목내는 하나, 둘로 이렇게 같이 인사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며 아랫배 가볍게 되는 것을 공수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공수자세, 여우 남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여성은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남성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덮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 공수자세법과 하의 재봉선의 일직선을 유지하는 인사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남성은 이제 공수자세와 이렇게 그 재봉선의 일직선을 유지하는 인사법을 둘 다. 자, 팔, 표정, 허리, 인사말, 다리, 엉덩이, 주의, 마음가짐 등 훈련이 되겠고요. 상황대 인사를 보게 되면 고객이 도착했을 때 보통 예를 드리고요. 또는 목례를 같이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리로 이제 그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착석 보조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때도 또 이제 목례, 주문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보통례와 목례가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문 오더 받고 조리하고 서빙할 때 보통례와 목례가 인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제가 끝났을 때 보통례와 목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가실 때, 환송할 때 최경례를 하게 됩니다. 최경례가 정중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안내 자세도 확인해 보게 되면요. 방향 지시할 때 손목을 구부리지 않고요. 팔꿈치부터 쭉 펴고 가리키는 방향이 우측으로 해서 오른손, 그 다음에 좌측으로 할 때는 왼손으로 가리킵니다. 자, 팔꿈치 각도는요. 목적지까지 거리감을 나타내고 가까운 곳을 가릴 때는 팔꿈치를 구부리고 먼 곳을 할 때는 팔꿈치를 펴게 되는데 중요한 건요. 손바닥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행 자세 전방 10에서 15m 정도 바라보도록 하고요. 목은 앞으로 빼거나 뒤로 젖힌 채 걷지 않도록 하고 등은 굽히면 가슴도 굽어져 내장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곧게 피도록 하고 양손, 무릎, 그다음에 바른 걸음이 바로 선사 자세로 등을 펴고요. 턱을 당긴 후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하며 보폭은 적당히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파지법도 학습했죠? 그리핑이라고 하는데요. 자, 트레이를 파지할 때 중심 중앙에 왼손 팔목 부분의 손바닥 부위와 손가락을 넓게 펴서 약간 세워 트레이를 좌우 또는 전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다음에 플레이 파지법도 학습했었죠. 자, 서브할 때와 접시를 치울 때로 구분되는데 서브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오른손에 2개, 그래서 3개, 그리고 왼손으로 2개까지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파지법. 이게 지금 설명드리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엄지와 그 다음에 검지 사이에 껴서 하는 훈련은 대변 서비스, 대변 학습이 이루어지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라스 파지법도 있었죠. 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글라스를 글라스 여기 이제 바닥을 갖다가 귀라고 하는데 귀에 걸릴 수 있도록 하나씩 끼우고 한다는 거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학기 학습 과정 지금까지 학습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사진은 데니 메이어라고 하는 유니언 스퀘어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도 제가 직접 그레머스테본이라고 하는 미슐랭의 2스타, 3스타급을 받았던 레스토랑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직접 식사를 해봤고 이 사진은 그곳 앞에서 뉴욕 대학의 앞에 있습니다. 뉴욕 대학의 앞에서 제가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죠. 이 책을 좀 소개시킬게요. 세팅 더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2006년 베스트셀러 1위로 선정할 만큼 인기를 얻은 이 책은요. 자가 서베이가 선정한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경영자인
데니 메어의 경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이 서비스가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그렇게 값어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이 이 분야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분은 이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영자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이 외식업계의 신화를 만드신 분인데요. 네, 또한 본인의 경영 이야기를 세팅 더 테이블이라는 이 책에 담겨 놓아서 베스트셀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쉑쉑버거도 이 데니 메어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인데요. 미식가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외식 가이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석이요. 유니언 스퀘어 그룹 호스피탈리티 그룹의 데니 메어 회장의 진두지휘 하에서 그레머시 태봉과 그 다음에 유니언 스퀘어 카페 그리고 각각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1위가 이제 선정됐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고요. 미국의 각종 언론은요, 매해 그 레스토랑에 별 셋을 아낌없이 던지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즐비한 뉴욕, 그리고 미식가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레스토랑 경영자에게서는요, 가장 치열한 격전지와 다름없는 그곳에서 데니 메어는 어떻게 정상에 올라왔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빙하는 방법, 고객을 맞이하는 것 다 어떻게 돼요? 예, 우리 전공과 관련된 분야이고요. 우리가 전공 분야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성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남의 하는 일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하는 일에서 전공 분야에서도 충분히 그룹을 만들 수 있고 회장이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국인 출신 중에 한 분이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이시죠. 자, 1학기 여러분 서비스 매너 실습 이 비대면 학습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마치며 서비스 매너 실습 1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2학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